다음 발표는 3괴 고등학교 2곱하기3 팀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랑입니다. 저희는 상계고등학교 2곱하기3 팀입니다. 저희 2 곱하기 3은 친환경, 평등, 교육 이 세 글자의 앞글자를 따서 2 곱하기 3이라고 지었습니다. 저희 사업 아이템인 번쩍이는 3개월 플래너는 고입과 대입의 꿀팁이 들어있으며 학생들이 체계적이게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래너가 들어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이란 사소한 문제라도 혁신적이게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디딤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2곱하기3 팀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데모데이까지 온 만큼 대상 바라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2 곱하기 3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저희는 번쩍이는 3개월 플래너를 제작한 3개 고등학교 2 곱하기 3 박지은, 이지혜입니다. 저희는 교육 정보의 불평등과 교육 과정에서 초래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한 번쩍이는 3개월 플래너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목차는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2 곱하기 3은 에코프렌들리, 친환경, 이퀄, 평등, 에듀케이션 교육의 약자로 친환경적인 교육과 평등한 교육 정보 정파를 위해 모이게 되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저희는 교육의 불평등, 교육 정보 부족, 문제집과 종이 등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종이 한 장에 몇 그루의 나무가 희생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대부분 잘 모르실 거라고 짐작합니다. 종이 한 장에 무려 800그루의 나무가 희생되고 있어 매우 심각한 환경 상태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지역별 교육 수준과 교육 정보의 불평등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 지역과 사교육열이 높은 지역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공교육과 사교육 기간의 차이가 심해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 학생들이 교육 정보를 얻기에 불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처음에는 웹사이트를 개발하려 했으나 팀원 모두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깨닫고 비즈니스 모델로 변경하는 피봇 단계를 걸쳐 친환경 플래너를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생 종이를 선택하였고 여기 보이시는 4가지 조건에 맞는 업체 선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는 시장 조사를 통해 전주 페이퍼라는 업체를 알아내었고 저희가 확인했던 유일한 재생종이 교환 업체였기에 놓치고 싶지 않았지만 업체까지 왕복 8시간이라는 시공간적 제약이 있었기에 새로운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사진이 무엇을 하고 있는 사진처럼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다시 보니 프로파일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조금 웃기기도 한데요. 이 사진은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4가지의 조건에 맞는 업체 선정을 위하여 약 50통이 넘는 전화를 하였지만 4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를 찾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확인했던 버려지는 문제집이 방대하다는 문제를 되새기며 학교에 버려지는 프린트물을 팔아 자본금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린트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1kg당 약 149원에 미치지 못했기에 종이를 구입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추가 자본금 확보를 위해 중고서점이라는 대안을 찾았고 문제집 80건과 프린트물 40kg를 수거하였습니다. 저희는 목표 금액을 달성한 후 앞서 말했던 4가지 조건에 맞는 업체인 밀크그린을 찾았습니다. 밀크그린을 찾은 후 바로 종이 구입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문제에 시달리고 맙니다. 바로 플래너의 내용과 구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로 플래너의 이름에 관한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중3 겨울방학 3개월이 대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자료조사 내용과 실제 저희의 경험을 바탕으로 번쩍이는 3개월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어느 지역에 살던 쉽게 입시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꿀팁 페이지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였고 본격적인 제작에 돌입하였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1차 플래너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학교 선생님들께 이러한 피드백을 가지고 디자인적인 요소까지 수정하여 최종 시안본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플래너는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여 약 52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고 32권의 플래너를 판매하였습니다.
저희가 플래너를 성공적으로 판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케팅의 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창설하고 꾸준한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플래너만의 차별성에 대해 궁금해하실 거라 짐작합니다. 저희만의 차별성은 모든 플래너 양식이 들어있어 학생들이 점층적으로 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과 플래너에 패들렛 QR코드를 삽입하여 플래너로 그치지 않고 실제 구매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활성화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저희가 창출한 수익 일부를 취약계층 아동 교육 기업을 지원하는 집 파운데이션에 기부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번 아산 유스프런을 통하여 소통의 능력과 책임감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저희는 사업자 등록을 통해 프로젝트에서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환경보호, 사회공헌, 윤리 경영을 뜻하는 ESG 경영을 목표로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 도전할 수 있는 번쩍이는 3개월 플래너를 제작한 2곱하기3이었습니다. 들어주신 청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니 도대체 발표 연습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제가 서 있는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말을 제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계속 하게 되네요.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교내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도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과정 중에 굉장히 좌절을 많이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도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진심으로 잘 감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심사위원분들의 의견 한두 분 정도 들어볼 텐데 우리 조성래 대표님 먼저 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발표를 너무 잘해주셔서 뭐 누군가 가이드를 주셨더라도 사실 또 배운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는지 너무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사고 싶어요. 네, 발표하면서 약간 설득당해서 저희 애가 99일 됐는데 한 중3 되려면 멀었지만 하나 사고 싶을 정도로 너무 발표를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에서도 그 서사라는 표현으로 쭉 해오신 게 되게 지혜롭게 발표를 잘 풀어주셨다고 생각한 게 우리 제품을 되게 멋지다라고 소개해 주신 것도 너무 좋았지만 그거를 제작하는 과정을 잘 설명해 주시니까 와, 이 팀들이 진짜 이거를 잘 해낼 수 있구나를 또 잘 보여주신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도 질문보다는 칭찬할 것밖에 없어갖고 그랬던 것 같고 하나 궁금한 거는 그 뭐 방금 사회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좌절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왕복 8시간 그런 경우들.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고 팀 내에서 뭔가 한 번 더 이렇게 용기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결심을 했던 것 같은데 팀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어떤 원동력? 뭐 팀 내에서 좀 어떤 방식으로 다시 좀 동기부여를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는 좌절하는 경우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옆에 있는 팀원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끝이라면 이 프로젝트는 끝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을, 다른 생각들을, 그리고 다른 시선들을 생각하여 여러 구체적인 방안들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뭔가 그 전우회가 느껴지는 결연한 모습이었어요. 아주 두 친구는 오래도록 아마 계속 함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고요.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서리빈 교수님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 학생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학습과 관련된 문제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점에 초점을 맞췄고 우리의 문제에 그다음에 이제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솔루션을 좀 개발을 했다는 점, 대단히 실행력이 좀 돋보이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객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직접 인터뷰를 수행한 점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50건 정도를 수행을 했다라는 점. 더욱이 이제 그 아까 전에 이제 스타스테크 양세찬 대표님이 강조하신 바와 같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인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반영을 했다는 점도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MVP라고 부르는 최소 요건 제품을 한번 짧게나마 이제 출시를 한번 좀 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 경험과 관련된 고객 피드백은 좀 무엇이었고
이 피드백을 어떻게 또 제품 과정에 좀 반영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했는지 그 어떤 개선 과정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일단 1차 시안에서 원래 크기가 지금 가지고 계신 게 A5 사이즈인데요. 저희가 1차 시안에서는 사이즈가 A4 사이즈였는데 이제 아무래도 플래너다 보니까 휴대성이 좋아야 된다는 피드백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크기를 줄였고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과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이 사람들의 선호도를 사기에는 어렵다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기를 수정하였고 디자인적인 부분도 한번 수정을 하며 최종 시안을 완성해냈고 저희가 원래 처음에는 모든 양식이 들어있진 않았습니다. 원래는 먼슬리만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차별성을 주기 위해서 먼슬리, 위클리, 데일리의 모든 양식이 들어있으면 학생들이 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기에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3가지를 수정해서 지금의 최종 시안이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그 프로세스 이코노미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만 찬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과정이 이러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오히려 저희에게 더 감동을 주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을 아주 잘 살려낸 팀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수고한 3개국 2곱하기3 팀에게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전인고등학교의 BI 팀입니다.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인고 BI 팀입니다. 비욘드 임파서블의 줄임말인 BI로 불가능을 뛰어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나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무 몸통이 한 개인 것처럼 저희도 목표를 한 가지로 삼고 시작을 했지만 그 뒤로 뻗어나가는 가지처럼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농장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검은 비닐 멀칭을 대체하기 위해 3D 프린터로 반영구적이고 친환경적인 멀칭을 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데모데이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산까지 타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능을 뛰어넘자! 안녕하세요. 전인고등학교 BI팀 발표자 박준서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멀칭 무광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멀칭 무광이란 멀칭과 만수 무광을 합친 단어로 멀칭을 좀 더 오래 쓰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목차는 프로젝트 시작, 프로젝트 진행 과정과 결과를 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멀칭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전인고등학교는 춘천에서도 조금 더 외곽 쪽에 위치한 학교입니다. 보시다시피 풍경도 밤하늘도 정말 아름다운 학교인데요. 저희 전인고등학교에서 빠질 수 없는 코스가 있다. 바로 산책입니다. 그런데 이 산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생긴 밭이 많이 보입니다. 저희는 항상 이 밭에 깔려있는 검은색 비닐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고 조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멀칭이라고 불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멀칭이란 무언가를 덮어두는 것으로 밭에서는 주로 검은색 비닐을 사용합니다. 잡초 발생, 수분 증발을 억제해주고 토양 보호의 이유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검은색 비닐은 재활용이 불가능했고 비닐이다 보니 내구성도 약했습니다. 또 처리 방법이 까다로워서 귀찮아서 소각을 하려면 불법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1년까지 멀칭용 비닐 발생량은 15만 3,790톤이었고 수거량은 10만 1,645톤이었으며 재활용량은 역시 없었습니다. 발생량과 수거량의 차이는 불법 소각 및 투기일 것이라고 생각되어 더욱더 큰 환경 오염 문제로 여겨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멀칭들이 저희는 아깝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간단한 스케치를 통해 모양을 구상한 뒤 학교에서 버려지는 택배 박스를 사용해서 프로토타입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기반으로 하여 팅커캐드라는 3D 모델링 사이트를 사용해서 모델링을 한 뒤에 PLA라는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3D 프린터로 출력했습니다. 그 뒤 상추 모종을 구입한 뒤 저희는 상추를 길러보면서 성장을 관찰하는 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추가 활동으로는 저희 학교에서 미니 데모데이를 진행했습니다. 앞에서 저희의 제품을 소개해 준 뒤에 포스트잇을 사용하여 다양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멀칭 무광의 장점은 첫 번째,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흙을 쌓아 올리는 식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비닐을 깔고 못을 하나하나 박아야 하는 비닐 멀칭보다 효율적이고 작업면에서도 안전했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비닐보다 강한 내구성으로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물 경작을 하시는 분들도 거리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저희 멀칭 무광의 버전이 나온다면 그 발전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결과입니다. 저희는 저희 멀칭 무광을 사용한 상추와 사용하지 않은 상추로 나누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 멀칭 무광을 사용한 상추인데요. 저희가 물을 주지 못했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성숙하고 먹음직스러운 상추로 자랐습니다. 보시다시피 주변에 잡초도 자라지 않았고 저희가 물을 주러 갔을 때마다 촉촉한 상태의 땅을 유지했습니다. 반면에 저희 멀칭 무광을 사용하지 않은 상추는 주변에 잡초도 많이 자랐으며 성장도 멀칭 무광을 사용한 상추보다 느렸습니다. 저희 멀칭 무광의 발전 계획은 비용 절감을 위해 간단한 키트로 만들어 보는 것과 폐플라스틱을 필라멘트로 만들어서 좀 더 자연 친환적인 멀칭 무광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은 BI팀의 소감이 있겠습니다. 팀원 대부분은 힘들었지만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뿌듯했다였고 김태희 학생은 자신의 특기를 찾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저희 BI팀이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이렇고 새로운 시대의 멀칭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저희 멀칭 무광을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인고등학교 BI팀 발표자 박준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또 응원을 이렇게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네, 멀칭이란 말을 저도 좀 생소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로컬한 색을 잘 띈 어떤 프로젝트였던 것 같고 이렇게 농사에 진심인 학생들은 또 처음 만나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인상 깊었고요. 자, 우리 심사위원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네, 우리 이민아 홍보이사님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발표 잘 들었고요. 저도 처음에 이 제목을 들었을 때 아니 학생들이 도대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졌는데 우리가 사는 곳에서의 주변에서 어떤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심 없을 수도 있는 거기서 시작을 해서 그걸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상품까지 만들어내셨다는데 굉장히 크게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조사를 통해서 그거를 가지고 시장의 니즈를 파악했다는 것에서도 굉장히 저는 좋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비교 분석해서 상품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설명해 주신 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아주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좀 궁금했던 거는 지금 발표하신 것에서 보면은 이제 이것을 실제로 사용하실 그런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하고는 만났던 그것에 대한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 혹시 그분들하고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그와 함께 앞으로 만약에 상품이 정말 나온다면 마케팅이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농사를 지으시는 분께는 저희 주변에 학교 주변에 많은 밭이 있지만 저희가 아직 실행 과정이라 완벽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소개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작은 밭을 운영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께 한번 저희의 멀칭이 어떠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아주 만족하는 대답으로 좀 멋있다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멋있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보 같은 거는 아무래도 밭에 농사하시는 분들은 조금 시골 쪽에 위치나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통하는 마케팅은 조금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마을에 있는 마을 회관에서 조금 저희 멀칭을 소개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뵀던 창업자분들 중에 이렇게 농업을 직접 하시는 어르신들을 한 3년 4년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그런 선배 창업자분들을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 보면은 일단 뭔가 좀 따뜻하고 선해요. 뭔가 그래서 선배님들 찾아가시면 아주 막 그쵸 맛있는 밥도 그쵸 얻어먹고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재능 갖고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 조상래 대표님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발표를 역시 너무 잘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뭔가 특히 이렇게 직접 눈에 보이는 거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또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고민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또 보니까 흙도 묻어 있더라고요. 직접 뽑아온 네, 거라 깨끗하지 네, 못하다는 그러실 것 점. 같아요. 그리고 좀 막강한 응원진도 약간 질문할 때 부담스럽긴 합니다. 무서울 것 같아서.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문해주신 거랑 사실 조금 비슷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게 실제 사용하실 분들로부터의 어떤 피드백, 근데 그건 답변을 해주신 것 같고, 여기 보니까 농업하시는 분들은 아니더라도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의견들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봤을 때도 그러니까 피드백,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완 사항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특히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약간 부피에 대한 부분. 아마 예상컨대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한 걱정들은 좀 있으실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받으셨던 피드백들 중에 혹시 이렇게 보완해봐야겠다라고 먼저 생각해 보신 게 있다라면은 답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직접 만나면서 조금씩 보완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저희 멀칭을 보시면 구멍이 2개나 뚫려 있어요. 근데 모종과 모종 사이에는 간격이 조금 있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생각하고 2개를 심자 하고 제작을 하려 했는데 3D 프린터가 조금 작다는 단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만큼 크게 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피가 크다는 의견을 수용해서 구멍을 한 가지만 뚫고 조금 페트병을 뒤로 꽂아서 가뭄 시기에 조금 수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모델링은 완벽한 상태고요. 필라멘트랑 제작 맡길 수 있는 그런 과정만 거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똑 부러지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서리빈 교수님께서 친히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해서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냥 짧게 제 코멘트만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건 아니고 너무나 우수하고 생활 중에 발견한 어떤 현상, 생활 중에서 발견한 현상을 당연한 것이 아닌 문제로 인식한 되게 비판적인 사고가 돋보이는 아이템이었고요. 더욱이 피칭 같은 경우는 제가 초반에 이제 정략적 수치를 좀 제공을 해주셨잖아요. 거기와 관련해서 이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조금 제시해 준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지향적 사고를 갖추고 있다, 그런 부분들도 보였고요. 그리고 실제 상추를 재배해서 최소 요건 제품인 실제 제품을 테스팅한 점도 발명가가 아닌 혁신가로서 기업가로서 필요한 검증 역량도 갖추고 있는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의 특별 코멘트까지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그러면 또 수고해주신 우리 3개 고등학교 우리 BI 팀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무대 아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발곡 고등학교의 원팀입니다. 원팀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영상 한번 보고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꿈꾸는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발곡고의 김도희, 이한서입니다. 기업가 정신에서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팀 프로젝트 문제 해결 과정에서 팀원들이 하나가 되자는 뜻으로 원이라고 지었습니다. 제품 완성 후 생각지 못한 제품 오염이 생겨서 너무 크게 실망하고 어떻게 해결하지 하며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며칠 뒤 집에 있던 비누로 한번 빨아보자 해서 빨아봤는데 오염이 너무 생각보다 쉽게 지워져서 다 같이 웃고 넘어갔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거듭된 실패에도 맞설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 그리고 팀워크를 얻었습니다.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가 하나 되는 원의 발표자 이연서, 김도희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앞치마와 카드 지갑은 과연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네,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정답을 생각하며 끝까지 저희 발표에 집중해 주세요. 저희의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주목한 문제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현수막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곳에 오면서도 수많은 현수막을 스쳐 지나갔을 텐데요. 사실 선거 시 제작되는 현수막의 수만 해도 많으면 약 14만 개까지 제작된다고 합니다. 매년 9,000톤에 달하는 현수막과 불법 현수막의 양을 합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중 대부분의 현수막은 매립되거나 소각되는데 그 과정에서 대기오염이 발생해 지구온난화까지 이어집니다. 더불어 한 해에 약 4천만 개가 버려지는 우산 또한 현수막과 같은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저희는 이 문제 해결에 다가가기 위해 직접 폐현수막과 폐우산으로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 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 팀원은 직접 재료를 구하기 위해 가까운 학교부터 주민센터, 지역교회, 그리고 의정부 시청까지 연락을 돌려 수거된 현수막을 구하였고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제출해 버려진 우산을 모았습니다. 저희는 여러 번의 거절을 받았지만 결국 32개의 현수막과 19개의 우산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현수막과 우산을 해체하는 작업을 거치고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수막을 개별 세탁하였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앞치마만 만들기로 결정했었는데요. 앞치마는 주 고객층에 한정적이라는 점에 문제점이 있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지갑도 함께 만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직접 도안을 제작하고 업체와 연락해 수많은 연락을 주고받은 결과 저희의 제품인 리본을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사진들은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텀블벅에 올린 저희의 제품 착용 사진들입니다. 심사 통과 후 저희는 펀딩에 성공시키기 위해 인스타그램, 유튜브 계정을 개설해 저희의 지인분들께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고 제가 재학 중인 발곡고등학교의 재학생들, 모든 학부모님들, 선생님들까지도 저희의 사이트 링크를 전송해드렸습니다. 결국 5만 원의 투자금을 시작해 총 74만 6천 원, 즉 149%의 높은 달성률로 펀딩을 성공했는데요. 화면에 저희의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5일차까지 꾸준한 상승세로 달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 때의 기쁨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149%의 달성률을 자랑하는 저희 제품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카드 지갑의 안감과 앞치마의 주머니 부분을 우산 원단을 활용하여 방수기능을 추가한 점. 두 번째로는 세탁 후 현수막에 색 빠짐을 방지하여 스프레이 코팅을 진행해 기능성을 확보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객층 확보인데 이는 앞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업사이클링을 통해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 가치 소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렸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별성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저희는 버려진 자원을 활용을 통해 환경 보호 접근을 이뤄냈고 저희만의 경제적인 가치 창출, 더 나아가 지역 사회까지 배제품에 대한 경각심을 인식시켜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얻은 가치들을 사회에 반환하기 위해 저희의 순수익금 35만 원을 모두 지파운데이션에 기부했는데요. 이로써 저희는 정당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기업가 정신을 직접 피부로 느꼈는데요. 그중에서도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도전 정신과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향상, 그리고 실패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등의 값진 기업가 정신 영향을 얻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의 제품은 어떤 가치로 만들어진 것 같나요? 폐제품을 활용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희는 단지 환경 문제를 뿌리 뽑아보자 하고 시작한 도전이 아닙니다. 저희가 찾아낸 문제점, 해결 방법을 직접 찾으며 그 해결까지 도전하면서 저희의 가능성에 한 걸음 더 내딘 것인데요. 그리고 누군가는 저희의 제품을 사용하며 환경에 대해 생각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 실천하길 바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얻은 배움은 엄청났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더 노력하면서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은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본팀 발표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신 청중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확신에 찬 목소리. 그러니까 한 사이클을 제대로 돌아본 자만이 말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웠고요. 어떻습니까? 그 한국형 프라이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정말 앞으로 성장이 많이 기대되는 팀이었어요. 특히 5만 원에서 70만 원대 크라우드 펀딩 성공한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거 보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심사위원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을지 한번 우리 이민아 홍보인사님부터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아요. 저도 그 프라이탁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이클을 돌아본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신감과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게 너무나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이신데 그렇게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찾아서 소재를 찾아내고 그거를 직접 디자인을 하고 그거를 텀블벅까지 올려가지고 시장 가치까지 만들어내셨다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정말 쳐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약간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나오신 팀들 중에서 현재까지 5팀 중에서 가장 뭐랄까 사회 무브먼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이 우리의 가능성을 발견한 그런 어떤 과정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보다 조금 더 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임팩트를 만들어가는 어떤 사회 운동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분명히 제 생각에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같이 사회를 변신시키는 그런 깃발을 꽂으실 수 있는 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큰 꿈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셜 임팩트를 진짜 낼 수 있는 어른으로 멋지게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조상래 대표님께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입어봤는데 네. 잘 어울리시네요.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뭘 입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입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사실은 업사이클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 자체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쉽지가 않은데. 근데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아까 앞치마 같은 경우에는 또 되게 고객이 한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게 뭔가 설거지할 때 해야 된다거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한정적일 수 있는데 또 의외로 이 제품이 선물용으로 누군가한테 판매가 될 수도 있고 또 직접 사용하는 사람 이게 또 사용이 미술 수업할 때나 다양하게 또 다른 고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그 말씀하신 가능성 그런 것들은 있어서 사실 만든 제품들이 그냥 딱 1차적으로는 이 사람이 사용하겠지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적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선물할 사람한테도 한번 팔아볼까? 또는 이거를 설거지 말고 뭔가 옷을 보호하고 싶은 사람한테도 팔아볼까?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고민 한번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한번 입어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실제 좀 만들어서 판매하실 때 그런 고민들을 하면 조금 더 재미난 결과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수고해주신 발곡고 원팀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무대 아래로 모시도록 할게요. 네. 영파여자고등학교 IEE 팀인데요. 팀 소개 영상 먼저 보시고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파여고 IEE 팀입니다. 저희의 팀명인 IEE는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인
상상력, 열정, 즐김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었습니다. 저희 팀의 아이템은 반려동물의 건강을 책임지는 반려동물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비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에서 아이디어를 공유할 때 늘 그 아이디어의 한계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런 비판적인 사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팀원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의 팀을 앞으로가 기대되는 팀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파여고 화이팅! 안녕하세요. 영파여고 IEE 팀의 발표자 김윤주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발견 및 프로젝트 시작 계기입니다. 저희 팀원이 키우는 토끼가 가족이 외출 중일 때 무지개 다리를 건넜던 경험과 제가 키우는 고양이가 철쭉, 백합을 먹고 응급실을 갔던 경험을 이야기하다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 외출 중일 때 반려동물의 상태 확인 어려움. 두 번째, 위험물질 섭취 문제. 세 번째, 위험한 상황 예방 불가입니다. 저희의 주 타겟층은 1인 반려인, 장기간 외출 반려인, 노약자 반려인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추구한 가치는 prevent, 사고 후 대응이 아닌 사고 예방, always,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상시 관찰, safety, 오직 안전,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진행 과정입니다. 먼저 아이디어 구상 과정에서 360도 카메라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심박수 및 호흡수 측정 기능, 만성질환, 심장질환 조짐 파악, 위험물질 경고 기능을 넣었습니다. 여기서 경고음은 반려동물이 싫어하지만 해롭지는 않은 주파수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영상 기록과 통계 수치를 제공하고 연동되는 앱 또한 구상하였습니다. 프로토타입은 팀원 모두가 함께 구상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는데요. 먼저 종이로 간단하게 만들어 본 다음 미싱기를 이용해 원단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완성한 프로토타입을 제가 직접 키우는 고양이에게 입혀본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결과물 및 성과입니다. 먼저 저희가 최종적으로 만든 제품은 360 플러스입니다. 저희 제품의 메인 기능인 경고음 작동 원리입니다. 먼저 기기가 위험물질을 타겟팅하고 반려동물과의 최소 거리를 측정합니다. 이때 측정된 거리가 설정값보다 가까워지면 경고음이 울립니다. 이를 아두이노로 코딩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위험물질은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이를 AI 코딩으로 구현해 보았습니다. 먼저 한 칸에 초콜릿 사진을 넣고 다른 칸에 초콜릿과 유사한 키보드 사진을 넣었습니다. 그 후 AI를 학습시킨 다음 식별하고자 하는 사진을 넣었더니 이와 같이 98%로 사진이 초콜릿임을 잘 식별해냈습니다. 저희 360 플러스와 연동되는 앱과 함께 나머지 기능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디오 기록 기능입니다. 반려동물이 위험물질에 가까이 간 비디오를 연동하여 앱에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관심을 가진 오브젝트와 그 시간대가 기록되어 한꺼번에 열람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심박수 및 호흡수는 시간대별로 측정되어 안전, 보통, 위험 3단계로 나뉘어 기록되는데요. 위험 단계의 기록이 발생한다면 보호자에게 알림이 가게 됩니다. 학교 마켓데이에서 상품 프로토타입으로 상품 패키지를 만들어 전시하고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저희 제품을 설명하며 비록 적은 수였지만 시장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더 넓은 시장 조사를 위해 인터넷 설문을 진행하였는데요. 총 120명이 설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33%의 반려인분들이 반려인이 위험물질을 먹는 상황에 공감하셨으며 절반이 넘는 반려인분들이 반려동물 웨어러블 기기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80%가 넘는 반려인분들이 저희 제품이 창의적이고 유용하다는 답변을 주셨으며 또한 위험물질을 먹는 것을 예방하는 기능이 가장 유용할 것 같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치 추적 기능을 추가하거나 어린이나 노약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넓히면 좋겠다는 등의 긍정적인 답변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제품의 경쟁력 및 차별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진행 소감입니다.
먼저 저희 제품의 발전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높은 곳, 가전제품, 다른 동물과의 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고, 커뮤니티 기능과 수의사 상담 기능, 위험물질 목록을 앱에 추가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천재가 된 듯한 기분과 바보가 된 듯한 기분을 번갈아가며 느꼈는데요. 처음 프로젝트를 완료하여 구현을 했을 때는 와, 우리 자퇴하고 이거 하면서 먹고 살아도 되겠다 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희의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수많은 회의와 토의를 위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면서 저희의 문제 해결 능력, 도전 정신, 협동 능력은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저희의 기업가 정신은 아직 부족하지만 여기 저희의 성장은 눈부셨다고 자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발표 맞나요? 이렇게 떨지 않고 지금 제가 시간을 봤는데 딱 맞췄어요. 5분. 와, 정말 감탄의 연속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웃고는 있는데 집에 10살짜리 고양이 묘르신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집에서 혼자 뭐를 하고 있나 마음이 이렇게 조급한데 이 제품이야말로 저한테 필요한 제품이 아닌가 싶어서 더욱 반가웠습니다. 우리 영파여자 요고 아이 팀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심사위원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먼저 말씀을 주실까요? 네, 우리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그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떨림 없이 자기가 생각한 내용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표현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아이템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생각했던 부분은 문제 발견이랑 그다음에 위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그 문제와 솔루션의 적합성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질문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핵심 고객이라고 생각을 했던 반려인이 있을 거예요. 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 주인에게 어떻게 하면 저희가 접근하면 이 제품을 이렇게 고도화했을 때, 제품 고도화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접근 가능할까요? 조금 홍보라든지 마케팅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고민한 적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반려동물 페스타나 그런 곳에 출품을 하여 홍보를 하던가 인터넷으로 다양한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변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이 있기도 하고 다양한 카페들이 존재하는데요. 그중에서 설문조사를 더 진행한다던가 상품을 협찬을 해드린다던가 등으로 상품을 더 열심히 홍보해 볼 예정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답변 역시도 다소 곳이 손을 씻고 막힘없는 답변 멋졌습니다. 혹시 우리 나머지 두 분께서 한 분 정도 이야기 더 들어볼까요? 네. 저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장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그 적합성이 아주 좋은 그런 제품을 구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굉장히 큰 공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도 주변에 반려동물이 많기 때문에 키우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이 과정이 지금 풀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아주 차분차분하게 잘 풀어가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약간 궁금했던 거는 지금 아까 코어 타겟을 설정하신 것에서 노인층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노인층 쪽으로 가면은 그 앱 접근성 같은 것에 대해서도 조금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은 다른 아이디어 같은 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먼저 저희는 상담 기능을 구성하였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Q&AI를 기반으로 한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여 어렵거나 모르는 점이 있다면 AI로 대표적인 질문들을 답변을 제공하고, 만약 나중에 유저가 늘어서 자본이 생긴다면 실제 상담원을 고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어려움을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한 가지 제 생각은 약간 어르신들은 아직까지는 앱보다는 웹을 또 예전부터 쓰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모바일 웹과 연동이 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현실적인 우리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팀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많이 떨리셨을 텐데 우리 수고한 우리 영파여고 IEE 팀에게 우리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 아래로 모시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이제 덕원여자고등학교의 가온누리 팀인데요. 저와 함께 했던 학교입니다. 뜨거운 관심 부탁드리고요.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덕원여고 가온누리 팀입니다. 가온누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의 중심이 되어라는 뜻을 가졌기 때문에 지었습니다. 저희는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잇는 기프티콘 기반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우리에게 유스프러너란 꿈을 찾는 프로젝트입니다. 각자 딥프러너 활동을 통해서 진로 방향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했던 만큼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원여고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의 중심이 되어라는 뜻을 가진 덕원여자고등학교 가온누리팀 발표자 서아리입니다. 저희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기프티콘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저는 제 친구 생일이나 제 생일에 기프티콘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실제 저의 담당 선생님의 선물함인데요. 모두 하나같이 프랜차이즈 제품이며 실제 사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취소 환불 처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기프티콘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대부분이 프랜차이즈 기프티콘입니다. 그렇다면 왜 소상공인 분들의 기프티콘은 없을까요? 저희는 그 이유를 접근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기프티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이 문제라면 우리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프티콘 앱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시작으로 저희 가온누리 팀은 지역 자영업자 및 기프티콘 유저를 위한 기프티콘 기반 플랫폼 서비스 올릿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QR코드는 저희 팀이 만든 올릿 사이트입니다. 발표와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릿은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이어주는 앱입니다. 저희는 앱을 실현하기에 앞서 강서구 지역 소상공인 10분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우리 지역 한정 소상공인 기프티콘 앱이 나온다면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70%의 찬성 의견이 나왔고 앱 기능 중 이벤트 카테고리가 가장 마음에 든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화면과 같이 앱을 들어가면 올릿의 스플래시와 함께 6개의 카테고리가 보입니다. 이 화면은 이벤트 카테고리입니다. 프랜차이즈는 대형 광고, 여러 마케팅 방법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를 노출시킵니다. 하지만 지역 가게 홍보에 한계가 있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이달의 가게, 우리 동네 가게를 소개합니다 등의 페이지를 만들었고 이는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리뷰, 가게 추천도, 기프티콘 거래량을 분석하여 이달의 가게를 선정하였고 새로 오픈하거나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가게를 소개합니다. 다음 기능은 추천입니다. 소비자가 구매한 품목을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생성하여 더욱더 소비자 맞춤 제품을 추천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바탕으로 교내 마켓 투어 2일간 덕원여고 재학생 117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프티콘 브랜드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이 프랜차이즈 기업이었고 그렇다면 만약 우리 지역 소상공인 기프티콘 앱이 나온다면 사용할지에 대해서 강서구 지역 고등학생 151명 중 90%가 앱을 사용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통해 기대하는 창출 가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기프티콘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상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지금까지의 선택 영역의 한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취향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앱이 배민이나 아이디어스 등의 기존 앱과 비슷하지만 소상공인끼리만 경쟁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고 프랜차이즈만이 살아남는 독점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소상공인과 프랜차이즈가 함께 공존하는 소비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혹등고래의 새끼와 물개는 범고래에게 잡아먹힙니다. 하지만 혹등고래가 커지고 힘이 생길수록 물개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소비자와 지역 상권이 한데 모여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저희 올리 또한 열심히 성장하여 그러한 혹등고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물을 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지만 결국 선물하는 것은 대중적인 프랜차이즈의 기프티콘이었습니다. 이제는 올릿을 통해 지역 가게 기프티콘을 선물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저희 소감과 함께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매일 수없이 걷던 거리에는 처음 보는 소상공인 분들의 가게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렇게나 많은 소상공인 분들의 가게가 있었구나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각자만의 소비 가치, 소비 문화가 있겠지만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소비 문화를 만들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까지 기프티콘을 물어다 줄게 올릿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교내 데모데이 할 때보다 훨씬 더 잘하시네요. 애쓰셨어요. 지역 소상공인하고 그 소비자를 연결한다. 사실 저희가 같이 고민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제 핸드폰에 스타 텍스텍 X 수밖에 없다 커피가 왜 그런가? 정말 그런 간단한 문제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자, 그럼 이제 바통을 넘겨서 우리 서리빈 교수님의 코멘트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발표 잘 들었고요. 아마도 중기부 산하에 있는 소상공인진흥원에서 가장 좋아할 만한 아이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기프티콘이라는 매개체를 사용을 했어요. 네. 직접적으로 매개를 연결을 해주는 게 아니라 기프티라는 매개체를 썼다는 점에서 상당히 많이 인상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소상공인이 겪는 문제 중 하나가 하루의 매출 발생 시간이 특정 시간에 집중되는 현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간에 이제 조금 불균형하게 매출이 발생하지 못하는데 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이제 매출 발생을 일으키는데 100%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점을 기프티콘을 통해 가지고 매출을 조금 더 일관적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더구나 이제 기프티콘 잠재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을 했어요. 이런 거는 저희가 evidence based entrepreneurship, 증거 기반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많이 우수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이제 요거는 이제 플랫폼이에요. 네. 그래서 양면 시장입니다. 더블 사이드드 마켓인데 소비자에 대한 좀 탐색은 좀 많이 이루어졌지만 공급자의 탐색은 초반에 인터뷰를 대상으로 조금 이루어졌어요. 공급자가 많이 들어와야지만 수요자가 많이 사용을 할 텐데 이 공급자를 좀 이끌기 위한 어떠한 방식이 조금 설계가 되어 있을까요? 논의된 바가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 소상공인 분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공통점으로 나왔던 얘기가 수수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 배민 같은 앱이 지금 수수료를 너무 심각하게 떼고 있는 상황이라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힘들다고 저희에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소상공인 분들을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앱에 추가해서 소상공인 분들께 많이 홍보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쌍따봉을 날려주셨는데 실제로 그 지역의 그 떡볶이를 드시면서 인터뷰를 하신 정말 리얼 워딩이에요. 그래서 믿어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우리 그러면 이민아 홍보님 선생님, 네네. 그럼 우리 조상래 대표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발표를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그 수도권 외 다른 지역에서 로컬 창업과 육성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끔 이렇게 청소년 발표를 할 때 약간 청소년들이 만들어낸 아이템을 감안하고 보기도 하는데 사실 이번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그 감안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현재 그러니까 뭐 수도권 외 지역의 다른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아이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어제 실제로 아산에 계신 분한테 생일 선물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럼 제일 처음 하는 게 뭐냐면은 그분 주소 검색해서 옆에 그 프랜차이즈 매장이 있는지를 검색하는데 이게 수도권 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 못하고 의외로 지역에 가면 그런 게 없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대신 또 지역에는 굉장히 멋진 곳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현재 뭐 너무나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너무 훌륭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이게 수익 모델로 나갈 수 있는지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점에서는 들으면서도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서비스여서 꼭 나오면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후련한 얼굴이 너무나 다행인 표정인 것 같아요. 자,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 수고한 덕원여고 가온누리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어요, 아리. 네.